정리가 아주 쏙쏙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저도 질문을 하고 하면 우리가 뭐 지루하지 않게 2시간은 너끈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아시면서 30분에 한번 끝내보자. 안 되면 또 찍자 그랬는데 그래서 한 30분 일단 맞춰보자고요. 그것도 좋아요. 임팩트 있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더 질문이 있는데 그냥 임팩트 있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하반기 예측 가능한 일을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뽑았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V자 반등이 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 V자 반등하는 것도 그냥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과한 건지 그러니까 경기 얘기나 뭐 이 하반기 흐름은 예측했다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의 주가의 흐름들 또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하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크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오버하게 이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제 뭐 1900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위로 크게 들어 올리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위아래로 봤을 때 위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대략 한 100포인트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을 거고 밑에 폭은 좀 더 넓어서 한 200포인트 정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생각하지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경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미국 경제 이런 것들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끼우는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굉장히 붙이는 형태였지만 코로나가 이제 촉매 역할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 이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뭐 이전에 그 고점이었던 뭐 거의 2300포인트 부근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일단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약해졌으니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단계 정도 레인지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폭 내에서 계속 머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전략을 짜고 트레이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 우리가 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익숙했던 박스권 거기 내에서 이제 계속 머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죠.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이 매수의 이 찬스 기회나 이런 기회들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아무튼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 대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량한 기업,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좀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솔직히 이제 쉽지 않은 형태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 대안이 가냐면 이제 중소형주로 해서 누가 더 성장성이 높을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는 형태가 대신 되겠죠. 성장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들은 또 좀 모멘텀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뭐 신성장 4차 산업인데 지금은 소위 뭐 언택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성장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로운 상황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도 있구나. 언택이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단 이제 이 중심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파생을 거듭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종목들이 쭉 등장을 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도 지난 한 달 전 정도서부터 왔던 것처럼 단순하게 어느 주식이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느냐 네. 이거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의 그 게임은 일단 끝이 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 그다음에 새로운 그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 박스권 이거 별로 듣기 좋은 얘기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2017년에 이제 주가가 한 번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전까지 한 5년? 6년. 예. 그 박스권이 재미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야, 그런 흐름들을 물론 또 급락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러면 결국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 스토리가 되는 얘기들 말씀하신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런 쪽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이제는 과거의 패턴 가지고는 굉장히 좀 하기는 어렵죠. 네. 참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포스코 그다음에 다른 여러 네. 우리의 중추를 형성하고 포스코,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예. 이런 기업들요. 예.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해서 보면 3분의 1토막 큰 경우에는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수익이 안 좋아서 사이클상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미 그 세월이 지나서 성장의 테두리에서 이제 산업이 좀 늙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주인이었던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그러면 섹터나 종목은 뭐예요? 역시 플랫폼, 예, 플랫폼, AI, 네, 이런 것들이 컨텐츠, 예, 컨텐츠, 네,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계속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략 말씀하신 거 마무리하면서요. 부동산 얘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 워낙 뜨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은 좀 항복 국면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뜨거웠다가 마침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지금 급격하게 그쪽에 이제 열기가 식는 것 같아서 과연 그러면 부동산은 사이클이 또 끝났고 이제 리먼이나 IMF 때처럼 10년 이상 부동산도 고생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쪽의 자금들이 정말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이어지느냐. 부동산 쪽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예. 한 5군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책 쓰자고. 주식 관련한 책을 좀 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네.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2달 전 정도서부터 부동산 관련한 책이 전혀 나가질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보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이미 한 2, 3년 전 정도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부동산은 이제서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서부터 시작이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90년대 중반 들면서부터 드디어 이제 가격이 붙어 있는 것으로서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 주가로 따지면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건 있어도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없었거든요. 부동산은 네. 거의. 그랬는데 90년대에 처음으로 한 3% 정도 떨어졌었어요.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금융 외환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2011년 정도서부터 그때 떨어질 때 진짜로 그 실가격면으로서 실거래 가격면으로 보면 20% 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가격으로서의 가격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작동한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런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20%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뭐 어떤 부동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이제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서 이 그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과한 기대다라고. 성격이 다른가요? 예, 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중간 그렇게 옮겨 다니고 이러는 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채권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도 쉽지 않죠. 훨씬 더 먼 부동산에서부터 돈이 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신에 그 돈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이 워낙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와도 주가로 움직이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안 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주가 못 못 올라가고 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그 걱정이나 관심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종우 평론가님과 시간을 내서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평상시도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존경스럽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또 앞으로 또 시간 내서 또 좋은 주제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예. 네, 또 제 개인 방송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건승하십시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